안녕하세요. 부모코칭 노트 이선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나선 하이티 교수의 책 불안 세대,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2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가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왜 이렇게 겁이 많지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원인일지도 모르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와 안전지상주의가 아이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뇌는 참 신기해요. 5살 무렵이면 성인 뇌 크기의 90%까지 자라지만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이 기간은 아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중요한 도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유롭게 노는 것이고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몸을 쓰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싸우고 화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협상하고 규칙을 만들면서 사회성을 키웁니다. 함께 놀면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고 차례를 지키는 법을 익히죠. 이런 조율과 동기화 과정은 친구는 물론 공동체의 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의 사회생활과 자유시간이 모두 온라인으로 옮겨갔죠. 놀이 기반 아동기는 사라지고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소셜미디어는 서로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신에 좋아요나 팔로워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보여주기 위해 꾸며진 비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회적 연결은 얕아지고 조율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원래 2가지 학습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동조 편향과 성공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는 권위 편향입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이 본능을 왜곡시켜요. 아이들은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대신 화면 속의 인플루언서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이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 우리 뇌는 2가지 모드로 작동해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발견 모드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 모드인데요.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소위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방어 모드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위협을 경계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원래 안티프레질이라는 특성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쉽게 말해서 충격을 받으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면역계가 병원체에 노출돼야 튼튼해지듯 아이들도 좌절, 실패, 실수를 겪어야 자신감과 내구력이 생기는데요. 아이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으려는 과잉보호는 이 안티프레질 특성을 억눌러서 아이가 취약하고 겁 많은 어른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선 위험한 신체 놀이가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어머나,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서시나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시험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재미있는 사실은요. 현실 세계에서의 위험 감수 활동은 아이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온라인에서의 위험 감수는 현실 세계의 놀이만큼 공포증 극복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가상현실이니까요. 1980년대와 90년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모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자녀를 과도하게 감시하면서 그야말로 방어 모드로 육아를 하게 됐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지상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를 어떤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아이는 자신을 돌보고 위험, 갈등,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안전지상주의는 아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역설에 빠지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위협을 느끼면
안전의 기반인 부모에게 돌아와 보호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육은 아이를 이 안전한 기반에만 묶어둡니다. 아이는 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사춘기 초기는 아이의 뇌가 태어난 직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뇌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이 중요한 경험들을 낯선 사람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경험 차단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지상주의고요. 둘째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아이의 삶에 들어오면 아이의 뇌발달에 꼭 필요한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밀어내거나 줄여버려요. 또 예전에는 통과 의례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도왔는데요. 현대사회는 이런 통과 의례를 없애고 디지털 세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이들이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모호해졌어요. 아이가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 발달 중인 뇌는 연령 제한 없이 쏟아지는 자극들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아동기 대재편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고요. 놀이 기반 아동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이라는 것. 근데 한국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사실 학원도 문제예요. 학교 끝나면 학원, 주말에도 학원. 이러다 보면 아이의 놀이 시간은 싹 사라집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요, 제 육아 경험에 비춰보면 놀이는 아이의 뇌와 마음을 자라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게 빠지면요, 공부 근육도 오래 못 가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말부터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학원 스케줄도 잠깐 멈추고 아이랑 놀이터, 공원,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놓치면 두 번은 못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